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그 가운데 누구나 쉽게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10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 얘기죠. 종전에는 148개 했는데 97개 업종을 추가해서 245개 해서 창업 중소기업 이 세액 감면은 상당히 중요한데, 청년 창업은 100% 감면해 주죠. 그것도 5년간 10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50% 감면해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창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년은,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몇 살까지냐면은 만 34세를 얘기합니다. 만 34세. 그러면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 뭐 단기로 갔다 왔든 중기 정도로 갔다 왔던 이분들은 병역기간까지 포함해서 34세 플러스 병역기간,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을 한 경우에, 또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창업을 한 경우에는 청년은 100%, 일반인은 50%, 그것도 5년간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꼭 가능하면 받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 창업이 중요한데, 창업은 글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 점포에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빈 점포였던 것을 가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해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한다. 그거는 창업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내가 이미 같은 종류의 한식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나를 더 내겠다. 그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 확장이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죠. 창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하던 식당을 인수해서 할 수가 있죠. 인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창업 자금으로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7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인수한 것이 30% 미만, 내가 투자한 것이 70% 이상. 이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창업을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 것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 창업 요건에 맞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업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종전에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네거티브 방식, 어떤 업종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폭이 넓어진 거죠. 도소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이것들도 안 되겠고요. 또 세법에서는 사행성 업종이라 해서,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라 해서 주점, 사행시설 이런 데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감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신고했을 때 가산세 조항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5년 내에 취득한 지 5년 내에 또는 증축한 지 5년 내에 매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에서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한 경우에도 5%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100년 된 기업이 많지 않다고,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가압상속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압상속공제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 됐죠? 근데 이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계속 요건을 완화시켜 왔는데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줄였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후관리, 종전에는 10년이었는데 7년 동안 요건을 준수하면 되게 돼 있죠. 7년 동안. 그리고 업종을 변경할 때 업종 변경을 현행 소분류인데 중분류 정도로 자기 업종 중소기업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거죠. 중분류 정도까지는 바꿀 수도 있다. 물론 그 외로도 바꿀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자산 유지 의무가 있고 또 고용 유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고용 유지 의무가 있는데 고용 유지 의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20%에서 100%. 이 100%는 직전년이 아니고 직전 10년 통산했을 때 평균 해서 그 10년 평균의 100%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최근에 늘어난 경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 사후관리 의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상장 주식은 날마다 시가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비상장 주식은 이 거래된 횟수가 별로 일반적이지 않죠. 시장성이 없죠. 그래서 이걸 세법에서 계산하는데 이 차등률이 항상 있었죠. 할증률. 최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유예가 돼 있었죠. 중소기업은. 근데 중소기업은 작년까지 유예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예 중소기업은 할증을 하지 않는다. 할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인상했다 이거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동거 부모를 봉양하면서 동거하는 이 경우에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은 종전에는 5억에서 그 주택가액이 80%였는데 금년도부터 2020년 오늘부터는 6억 한도까지 해주는데 그 주택가액의 100%를 6억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에 해당되는 분은 약간의 절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